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일탈을 꿈꿔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 일탈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개인의 삶의 활력은 물론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힘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년 인생의 186일간의 작은 일탈을 한 정읍신문 김태룡 대표를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60세 나이에 미국, 캐나다 등을 혼자서 이렇게 여행을 하셨습니다. 예, 장기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약 6개월 정도 다녀오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던 걸까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네. 당시 제 20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선 등록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반항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 나의 부족함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행을 계획했던 것이죠. 네, 뭔가 뭐 자신만 어떤 그 힐링의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예.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누구나 이렇게 한 번쯤은 혼자서 한번 여행을 해보고 싶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누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예, 그 마음을 먹기까지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가족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가족들은 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제가 네. 선거에 출마했었을 때 끝까지 네. 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었을 때 이제 네네. 가족들의 반대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나는 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상황이 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네.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가족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네. 아유, 알겠습니다. 나의 의지로 그냥 간 겁니다. 네, 네.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해외 여행을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다가 또 자유 여행으로 이렇게 장기간 다녀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언어 소통이잖아요. 대표님은 영어를 꽤 잘하셨나 보죠? 아닙니다. 영어 정말 못합니다. 단어만 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네. 제가 뭐 신문사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민간 교류 관련해가지고 중국과 일본을 많이 또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어와 중국어를 제가 한다든지 일본어를 잘한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뭐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충분히 언어 소통에는 뭐 그 문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바디랭귀지가 최고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과 단어와 이런 걸로 이렇게 소통을 하신 거군요. 네. 예를 들면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중요한 사항에는 요즘에 구글 번역기를 비롯한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중요 소통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사소통을 그걸로도 대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 다른 나라도 참 많잖아요. 가까운 나라도 많고 뭐 일본도 있고 동남아의 나라도 있는데 그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알기에 보통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직접 한번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보면서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충동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차량이고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보지 못했던 관광지만 중심으로 다녔던 여행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또 알게 되고
그들 자체도 삶 자체가 참 고달프구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느껴봤죠. 네. 근데 유명 관광지도 물론 다녀오시긴 하셨는데 실제로 그 현지인들이 직접 생활하는 소박한 골목길을 위주로 다니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니다 보면서 관광지도 만났는데요. 원래 관광지를 목적으로 두고 간 게 아니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가면 샌프란시스코의 숙소 네. 정해놓고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살아보고 거기가 마음에 들면은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거고 그 집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네. 한 일주일 전후를 예약을 하고 이제 가죠. 예. 이제 그러다 보면서 이제 그 집을 기점으로 해서 걷고 그다음에 버스나 뭐 전철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네. 동서남북을 파악을 먼저 하죠. 가면 예. 그렇게 하면서 시장도 가보고 동네 뒷골목도 가보고 걸으니까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예. 볼 수밖에 또 없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현장. 그래서 제가 책에 이제 표현한 중에서도 선진국의 지수 변화가 네. 노숙자하고 거지의 숫자에 비례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은 노숙자와 거지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런 광경들을 목격하시면서 느끼신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 최강이라고 하고 잘 사는 나라 뭐 자원이 무궁무진한다 하더라도 참 우리 한국은 좋은 나라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오히려? 느꼈고 또 내 스스로도 때에 따라서는 그런 삶들 이런 삶들이 있구나. 아까 말씀드려도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 국민들 나름대로 자부심은 상당히 큰데 예.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은 우리보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 삶이 팍팍하구나 하는 것도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또 자신감 같은 걸 더 느끼는 어떤 그런 계기도 마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6개월의 호화스러운 여행이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또 예. 도보로 이동하고 하시면서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일일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제가 책에도 밝혔던 것처럼 일일 경비는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죠. 네. 뭐 세분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큰 틀로 이렇게 쪼갠다 하면은 예. 숙박비가 게스트하우스, 다인실, 호스텔 뭐 이런 데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숙박비가 어떤 때는 2만 원 내짜리도 있어요. 일일. 미국인데. 예. 캐나다도 그렇고 뭐 네. 그런 싼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환경은 좀 열악하죠. 예.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루 생활 숙박을 한 3만 원 정도 기준 왔다리 갔다리 이제 되겠죠. 예. 그다음에 교통비 원데이 패스 하게 되면은 버스나 전철을 맘대로 탈 수 있는 것이 보통 10,000원 정도면은 이게 지역마다 도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밥을 제가 해 먹고 다녔지 않습니까? 직접 다 하고.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하루 10,000원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주가 이제 뭐 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역국 끓여서 이렇게 먹고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이 합쳐지면은 아마 5만 원 이삭저짝.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하기 때문에 그 남는 여분에 가지고서는 때에 따라서는 어느 도시 갔을 때는 뜨뜻한 욕조에 몸도 좀 담궈보고 싶은 예. 그런 어떤 과정이 있으니까 호텔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묵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군것질도 좀 할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어떤 여비도 거기서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황제처럼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뭐 계속 택시 타고 다니고 네. 좋은 곳에 좋은 머물고. 호텔에 가서 머물고 좋은 음식 먹고. 그때 좋은 음식만 맨날 네.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걸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4개월 만에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 186일간의 일탈. 예, 이 책인데 이게 그 여행하면서 다뤘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부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가신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책을 왜 이렇게 내신 거예요? 뭐 책을 쓰려고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하고 느낀 것들 또 이렇게 나 혼자 다니면서 또 젊은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나이에 전후한 사람들이 젊은이들만 항상 배낭여행을 다니고 맞아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누구도 자튼 용기 내서 한번 떠나 보는 것도 좋겠다. 그다음에 반복되는 어떤 그런 계속 일상을 좀 탈피를 해서 예. 뭐 힐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좀 알려주기 위해서 영어도 잘 모르는 나도 다녔으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 좀 더 나보단 나으신 분. 나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다녔고 또 어떻게 여정을 지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좀 표현을 해서 네. 용기를 주기 위해서 좀 책을 만들게 됐죠. 네. 기존의 여행 책들과는 상당히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여행지에 가서 그 여행지에 대한 뭐 먹을거리나 뭐 숙박업소나 이런 걸 소개하는 여행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인터넷 뒤져보면은 뭐 상세한 정보가 거기에 수두룩하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 제 책은 제가 이제 경험한 걸 중심으로 또 밥을 해 먹고 다녔다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도 다닐 수 있는 어떤 여행이 있다는 것도 알려줄 겸 해서 제 나름대로의 느낀 것들 또 제가 가지고 경험했던 노하우를 예. 전달하기 위해서 좀 자별성을 뒀다고 볼 수 있죠. 그 처음에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 28년 전에 정읍신문을 창간을 하신죠. 예.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휴관 없이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주간지로 발행하면서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데 이 신문이 지금 정읍신문이잖아요. 네. 네. 예. 그 지난 5월 23일이 28주년이 되는 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어떻게 또 창간하게 되셨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마 신문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은 아마 신문을 안 만드는 데 동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의협심과 비슷한 당시 우리 초대 발행인 겸 사장이었던 우리 이미동 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분이 판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를 고향에서 생활한 계기가 됐을 때 우연히 이제 저하고 또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그 당시 13대인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무소속으로 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지역사회의 어떤 변화, 정당 정치의 어떤 문제점,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면서 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예.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뭔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하면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소수 기득권층이라든가 유지들이 다방에서 네. 그 당시 군수 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다방 정치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이런 지역 신문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돼서 예. 그분과 함께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말하자면 정읍신문의 태동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전까지는 언론사에 내가 뭔가 좀 몸을 담거나 그런 꿈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읍신문 또한 일탈이었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 사업이라 할까요? 네. 언론의 과정이 그
그렇게 어려운지 알았더라면은 아마 안 했을 것이다. 시작 안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모든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건강한 돈의 유입이 있어야만이 좋은 신문, 건강한 신문도 만들 수가 있는 예. 것이라는 거에 대한 의로움만 있으면 자본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건강한 독자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계산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범을 해서 좀 힘든 과정이 많이 있었죠. 정읍신문엔 그러면 그 어떤 기사들이 다뤄질까요? 똑같습니다. 지역 신문이 뭐 단지 이제 정읍이라는 지역을 한정을 두고 네. 정읍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지만은 일반 뭐 메이저 신문이나 똑같이 모든 부분을 다 다루잖아요. 정보 전달에서부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요즘에는 특히나 더 다양한 매체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까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또 아이템을 모으는 작업들이라든지 또 인력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위기가 없진 않았죠. 지금도 뭐 위기라고 봐야죠. 근데 항상 위기니까. 항상 위기죠. 언론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사업이 참 어렵구나. 건강한 자본이 있어야 맞습니다. 건강한 신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선진국의 지수도 이제 그런 거라고 아까 거지와 노숙자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제가 한 거였는데 선진국 지수에도 그 지역 신문과 그 지역의 언론에 투자하는 기부적인 행위에도 그게 해당이 될 텐데 그 숫자의 비례가 많아질수록 선진국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독자가 곧 좋은 또 건강한 언론을 존재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28년 동안 이렇게 긴 세월을 정읍신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건강한 독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직원들의 노력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제 저희 정읍신문이 다른 신문사와 좀 다름이 정읍신문을 좋아하는 사람들, 정읍신문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팬클럽이 태동이 됐다는 거. 아, 팬클럽, 신문에 팬클럽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22대째 회장인가요? 네. 정확한 지금 내가 22대인가 23대 회장이 지금 계십니까?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신문 팬클럽을 기준으로 편집위원회, 뭐 독자위원회, 정읍시 국제민간교류협의회, 그다음에 파랑새 산악회, 최근에 만들어졌던 지국장 협의회까지 6개의 외곽 후원 조직이라고 할까요? 독자는 좀 멀리 있지만은 이분들은 독자들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그 어려운 위기 과정 속에서도 많은 언론의 주 기능이 비판과 뭐 감시, 뭐 대안 제시라고 했었을 때 저희는 문화예술, 체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말하자면 정읍신문 팬클럽을 비롯한 외곽 후원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팬클럽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읍신문의 시민이사회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주 거지기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론이 건강한 신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대외적으로 홍표를 했었기 때문에 통신원 역할도 해줘야 되고 독자 확충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도 저희에게 제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역할론이. 그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미국으로 나 6개월 이상 떠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반응은 없었습니까? 아니 대표가 자리를 비우면 정읍신문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요즘 세상이 네. 인터넷으로서 의사소통이 되고 또 업무 지시도 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네. 그리고 뭐 워낙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또 예. 열심히 일해 주시고 믿으니까. 그 신뢰가 있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렇죠. 네. 자, 이 정읍신문도 마찬가지로 일탈로 인해서 이렇게 또 창단 멤버로 참여를 하셨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셨다가 또 일탈을 꿈꾸면서 또 먼 나라에 가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또 생각하는 다음 일탈은 뭘까요? 이제 이 일탈의 책을 내기 전에는 제가 뭐 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요. 예. 그래서 다음 일탈은 이미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6월 22일 날 다시 미국으로 가서 그 열차 동에서 아니면 동에서 서로 서동 일정 봐서요. 예. 아니면 그 중에 하나 트럭으로 또 오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미 지인을 통해서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오고 가는 배달하는 그 트럭을 지금 한번 타고 여행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하게 해서 또 그것만 하게 뭐 하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에 있으면 그 전에 영국이 전 세계를 아우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영제국. 지금도 뭐 대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밑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 가서 한 달간 체류하면서 새로운 또 도전과 더불어서 어떤 그 힐링도 해보면서 거기서 얻은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한 또 글 쓰시는 거죠? 예. 이거 보완을 해서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의 또 업그레이드 판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들려주면 어떤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나이 때도 이 같은 일탈을 충분히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도 큰 용기를 또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일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탈은 참 용기가 있어야만 또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누구나 다 하는데 그 실천에 옮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내서 한번 떠나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흥미진진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